안녕하십니까.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현수라고 합니다. 자, 제가 이번에 설명할 문제는 고등수학 상 문제 2번 문제입니다. 이 이상의 서로소인 두 자연수 A, B 그 A, B에 대해서 세 모서리의 길이가 A 플러스 B, A 플러스 B, A 플러스 2B인 직육면체가 있다 라고 이렇게 아래쪽에 그림을 하나 제시를 해줬습니다. 그리고 이 직육면체를 그림과 같이 각 모서리의 길이가 A 또는 B가 되도록 12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누었을 때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는 5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몰 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일단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할 대상으로 잡은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등급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. 자,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체크 포인트로는 곱셈 공식의 일부를 잡았는데 두 가지 정도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창수 선생님, 예. A 플러스 B라는 다항식을 세제곱했을 때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? A 세제곱 예. 더하기 3A 제곱 B 예. 3A B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돼요. 정망규 선생님,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B랑 X 플러스 C를 곱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? X 세제곱 예. 더하기 예.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 더하기 예. 바로 AB 더하기 BC 더하기 C X 예. 더하기 ABC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자, 일단 체크 포인트로는 이 두 가지 정도를 잡아놓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잠시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할 텐데 3분 잡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이 직육면체를 우리가 각 모서리의 길이가 A 또는 B가 되도록 12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직육면체의 부피를 우리가 큰 직육면체의 세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A 플러스 B 그리고 A 플러스 B 이 둘을 곱해서 밑면의 넓이가 되고 높이 A 플러스 2B까지 곱해주면은 직육면체의 부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전개를 해줄 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A 플러스 B가 두 번 나왔고 이 뒤쪽도 A 플러스 B를 활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A 플러스 B와 B를 더한 것을 곱해주겠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서 A 플러스 B의 3승에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 B를 더하는 형태로 A의 세제곱 그리고 3A 제곱 B 그리고 3A B의 제곱 그리고 B의 세제곱 그리고 A 플러스 B의 제곱에 B를 한번 곱한 형태로 A의 제곱 B 플러스 2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좀 어렵지 않게 우리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A의 세제곱 플러스 4A 제곱 B 동료한끼리 정리를 했을 때 5AB의 제곱 플러스 2B의 세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건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가 5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각각의 직육면체의 부피가 우리가 잘라놓은 형태가 자, 이런 형태가 돼서 가장 큰 쪽이 A의 세제곱이 나오고 그리고 이 뒤쪽에 있어요. 반대쪽에 있어요. 가장 작은 형태가 B의 세제곱이 나오는 형태로 각각 쪼개놨기 때문에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가 5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때는 그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가 이쪽이 되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앞에 있는 개수 5가 5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되고 여기 AB의 제곱 AB의 제곱이 부피가
되겠습니다. 자, 그럼 150이 AB의 제곱이라는 것, 그리고 우리가 이 이상의 서로소인 두 자연수 AB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A값, B값을 계산을 해볼 텐데 150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 12 곱하기 10이니까 15 곱하기 10이니까 15는 3 곱하기 5 그리고 10은 2 곱하기 3 그러니까 5는 2번, 2 1번, 3 1번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리고 B가 제곱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B가 5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A가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A는 2 곱하기 3, 6이 되고 B는 5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A 플러스 2B의 값은 16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. 일단은 이 문제를 우리가 왜 이걸 가지고 부피가 150이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런 식으로 이제 좀 4등급 이하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직육면체의 부피가 저쪽 그림에서 주어진 것처럼 다 잘려가지고 하나하나가 총 12개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각각의 직육면체의 부피가 A 세제곱짜리가 하나, A 제곱 B짜리가 4개, 그리고 AB의 제곱짜리가 5개, B 세제곱짜리가 2개가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하의 학생들, 한 6등급 아래선 정도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곱셈 공식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잘 많이 하는데 곱셈 공식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외우는 건데 그걸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좀 몇 가지를 얹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는 전개가 잘 안 되는 친구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 나오는 다항식의 계산 부분을 조금 얹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3학년 1학기 때 나오는 곱셈 공식을 좀 더 숙달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이라면 좀 더 이제 수월하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건데 이제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걸 전개하는 과정에서 여기 체크 포인트 두 번째에 적었던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와 x 플러스 c의 곱으로 이 전개되는 곱셈 공식을 활용을 해서 이 문제의 경우에도 a를 우리가 x처럼 생각하고 이 뒤에 있는 B, B, 2B를 우리가 저기에 주어져 있는 스몰 a, 스몰 b, 스몰 c처럼 생각을 한다면은 바로 그냥 A의 세제곱이 나온다. 그리고 B와 B와 2B를 더해서 4B의 A의 제곱이 나올 것이다. 그리고 두 개씩 짝지어서 곱했을 때 B제곱 나오고 2B제곱 나오고 또 2B제곱이 나오니까 5B제곱에 A가 나온다. 그리고 B와 B와 2B를 곱해서 2B의 세제곱이 나온다. 이렇게 바로 계산하는 과정까지도 좀 얹어서 설명을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출제 빈도와 난이도를 잡은 거는 자, 일단 출제 빈도 같은 경우는 시중 문제집에서도 좀 많이 실려있고 개념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제라 4점에서 4.5점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출제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각각이 부피가 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지만은 각각이 부피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출제 빈도가 높은 만큼 우리가 많이 접함으로 또 상대적인 난이도는 좀 많이 낮아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점 정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.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.